네, 안녕하세요. 오늘 4강 제목 너로 정했다 금융재테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방법에는 정말 수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운영자가 특별히 이번 4강에는 금융재테크라는 범위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융재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금융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이 뭐지? 이 금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돈이 거래되는 것이 그냥 금융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또 내가 돈을 받거나 이런 거래 자체가 성립이 되면 이게 바로 금융거래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이렇게 거래되는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지금 1000만원 있는데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당장 1000만원이 필요하지만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A가 B에게 당장 안 쓸 1000만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A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지만 1000만원을 빌려줌으로써 이자가 발생되고 또 B라는 사람은 당장 구할 수 없는 1000만원을 소액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1000만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곳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거래입니다. 금융거래. 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쪽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 필요가 충족시키는 것이 금융거래라는 것이고요. 이 금융거래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융재테크를 활용하시는데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금융사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재테크의 종류가요.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수익성 재테크의 종류는요. 크게 부동산과 그리고 경매와 그리고 창업,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융재테크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금융재테크 외에 다른 이런 부동산, 경매, 창업 이런 것들은요.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으로 하는 건 사실 재테크라고 할 수 없고요. 자산을 다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건 재테크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어떤 대지를 사고 다시 그걸 팔고 해서 시세 차익을 먹는 이런 재테크를 하기에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억 단위가 넘어가야겠죠. 경매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 재테크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자본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이유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재테크를 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금융 재테크의 강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소액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금융 재테크는 10만원부터 또는 최소 만원부터 5만원부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 소액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좋습니다. 찾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쉽게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품 중에 하나죠. 경매로 어떤 물건을 샀다고 해도 또 쉽게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창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돼서 그걸 또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게 또 쉽게 나가는 것도 아니죠. 판매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재테크의 강점은 내가 언제든지 자금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다는 유동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다양한 상품 구성이 존재를 합니다.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펀드, 레버카운트, ELS, 변액, 또 예적금 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재테크를 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금융재테크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은행은 대표적으로 예적금 상품과 그리고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청약이라는 상품이 있고 장기주택 마련이라는 저축성 상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펀드와 그리고 주식, 직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 거래,
그리고 맡겨서 운영을 맡기는 신탁, 그리고 증권사에서 고객의 취향에 맞게끔 상품 운영해주는 레버카운트, 그리고 하루하루 이자를 지급해주는 CMA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도요, 이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셜, 그리고 즉시연금, 그리고 복리저축, 그리고 보장성 보험 등의 이 재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융 재테크라는 거에 대한 이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 중에 금융 재테크라는 그 좁혀진 범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뒷장으로 가시면 지금 나온 것들이 금융 재테크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배워가신다고 한다면 금융 재테크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범위가 줄었으니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 재테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범위가 좁혀졌으니까 좀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갖고 누구나 다 재테크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